혹시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걸음을 떼기가 힘드신가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쉽게 저리고 힘이 빠지진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근육의 긴장 상태,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이 무릎과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시원치 않은 이유는 통증의 뿌리가 단순히 관절 속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면서 꾸준한 관리와 작은 습관 교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검증된 무릎 통증 완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포인트를 매일 단 3분씩만 관리하신다면 몇 년 동안 달고 살았던 무릎 통증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무릎과 허리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무릎이 아프면 무릎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몸 전체에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 골반, 발목 등 다른 부위의 불균형이 무릎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무릎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금방 사라지거나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 마사지는 단순히 아픈 부위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물론 허리나 골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가 좋습니다. 통증을 해결하려면 몸의 연결 구조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들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뭉치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서 무릎 관절이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그 결과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진료실에서 무릎이 아프다고 오신 분들의 허벅지를 눌러보면 대다수가 돌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이 부위가 풀리면 무릎과 허리 모두 한결 편안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수년간 어깨 통증으로 몸을 구부정하게 쓰셨고 이로 인해 허리와 무릎까지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약과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허벅지 앞쪽을 눌러보니 강한 압통이 있었고 이 부위가 통증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허벅지 앞쪽을 매일 3분씩 자극하도록 권했고 환자분은 이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허리를 펼 때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훨씬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걸음걸이가 안정적으로 변했고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일상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단순한 마사지였지만 꾸준히 하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편안히 벌리고 허벅지를 손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가며 골반과 무릎 중간 지점을 찾습니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좌우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한쪽 다리당 1분씩 양쪽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아플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무릎 통증이 완화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근육이 이완된다고 상상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 관리는 단순한 통증 완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제 기능을 하면 무릎과 골반의 정렬이 바로잡혀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고 허리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리치료 연구에서도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거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무릎 앞 통증이 줄어들고 척추 부담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몸의 구조를 바꾸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허벅지 앞쪽 포인트를 기억하고 매일 시간을 내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증 없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무릎 자체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릎은 우리 몸의 기둥처럼 다른 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골반의 각도가 틀어지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이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 주변 연골과 인대가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허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무릎 관절은 몸무게를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작은 틀어짐이 반복되면 통증이 쉽게 생기고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릎만 치료하는 것보다 허벅지 근육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허벅지 근육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덜컥거리고 걸을 때 시큰거림이 심했는데 허벅지 근육을 매일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인 후 단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주사를 맞을 때만 잠시 좋아졌지만 마사지로 꾸준히 관리하면서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벅지 근육 마사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허벅지를 덮어 2-3분 정도 부드럽게 데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마사지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 다음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골반과 무릎 중간 위치에 있는 딱딱한 부위를 찾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을 상상하면서 좌우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정도 압력이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좌우 다리 모두 각각 1분씩 마사지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아침 저녁으로 2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꾸준히 하면 근육의 뭉침이 서서히 풀리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고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 마사지법은 단순히 통증 완화뿐 아니라 전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을 안정시키는 가장 큰 근육으로 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체중이 무릎에 집중되어 연골 손상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풀어주면 골반의 기울기가 바로 잡히고 척추 곡선도 정상으로 돌아가 허리와 무릎 모두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관리는 무릎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해주면 나이가 들어도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는 운동 효과도 뛰어납니다.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하고 풀어주면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해도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관절이 받는 충격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마사지 같지만 사실은 전신 건강의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뭉칩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로도 줄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관리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절의 연골도 얇아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근육을 관리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압력을 줄이고 무릎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통증이 생기기 전부터 근육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마사지법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단 몇 주만 실천해도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무릎 통증이 한결 가벼워지고 허리까지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이며 전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바닥을 제대로 관리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진료실에서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발바닥 포인트의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매일 수천 번의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발바닥의 근육과 신경은 단순히 걸음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발바닥 마사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진료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발바닥 관리법을 알려드렸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발바닥은 신체 각 부위와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한 부위로 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한 편안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모 씨는 허리 디스크로 수년간 고생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허리와 엉덩이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퍼졌고 식당 일을 하던 그분은 장시간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주사, 물리치료까지 시도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발바닥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데 발을 왜 문지르냐며 의아해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만에 허리를 펼 때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셨고 일주일 뒤 병원에 오셨을 때는 걸음걸이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체 근육이 부드러워진 덕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꾸준히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서 허리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발바닥 관리를 통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고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발을 한쪽 무릎 위에 올리거나 바닥에 앉아 손이 발에 닿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으로 골고루 눌러주되 특히 발바닥의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세요. 이곳은 신장과 허리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로 허리와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분 정도 둥글게 문지르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차례로 꼼꼼히 눌러줍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해당 부위가 긴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반복하세요. 발 하나당 1, 2분씩 마사지하면 충분합니다. 발 마사지를 할 때는 소도구를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집에 작은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이 있다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려보세요. 이 방법은 손으로 하기 힘든 분들에게 좋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며 하체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루 2, 3회 짧게라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바닥 관리를 꾸준히 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는 발이 몸 전체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달되어 통증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발을 풀어주면 하체의 충격이 완화되어 관절이 쉬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발 건강이 곧 전신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림프 흐름이 좋아져 염증 물질이 배출되기 쉽습니다. 무릎과 허리 관절 주변에 염증이 쌓이면 부기와 통증이 생기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이 과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관절염 환자들에게 발 마사지를 시행한 결과 진통제 사용량이 줄고 통증 점수가 크게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발바닥은 단순한 발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건강 센서이자 조절 장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발 마사지를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것을 권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발을 잠깐 문질러 보세요. 잠들기 전에도 발을 자극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므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지만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허리와 무릎 통증까지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루는 기둥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튼튼한 구조라도 무너지듯이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발바닥 마사지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꾸준히 관리하면 관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걷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교정되어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은 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로 허리와 무릎 통증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오랫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훨씬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무릎 뒤 오금을 관리한 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이 부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뒤 오금 관리법과 생활 습관 교정 팁으로 넘어갈 거예요. 무릎 뒤쪽 오금은 무릎과 허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오금이며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고 불립니다. 이 혈자리는 허리와 무릎 건강에 직결되는 지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와 골반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허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조모 씨는 공장에서 평생 일하면서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고 지냈고 70대가 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붓고 붓기까지 심해져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죠. 저는 조 씨를 처음 진료했을 때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오금의 긴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하루 3번 무릎 뒤 오금을 3분씩 마사지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고 일주일 만에 허리를 펼 때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결국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오금 관리가 단순한 무릎 마사지 이상의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릎 뒤 오금을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무릎 뒤 주름의 중앙이 바로 마사지할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를 3초간 꾹 누른 뒤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는 동작을 5-7회 반복합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약간의 통증이 시원하게 변하면 제대로 자극한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나 신경을 자극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시작해주세요. 무릎 양쪽 모두 각각 1분씩 마사지하면 충분합니다. 이 지압법은 특히 허리 통증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있습니다. 무릎 뒤에는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는데 이 경락은 허리와 등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릎 뒤를 자극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붓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과 발목까지 편안해집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무릎 뒤쪽 근육은 오래 서 있을수록 쉽게 긴장되고 혈액이 몰리면서 무겁고 뻣뻣한 느낌을 줍니다. 하루 2-3회 짧게라도 오금을 눌러주면 피가 빠르게 순환되어 다리 피로가 줄고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오금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단 난간이나 의자 등 안정된 곳에 앉아 양손으로 무릎 뒤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종아리와 허벅지를 동시에 스트레칭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리와 무릎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무릎 뒤는 신체의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관문과도 같기 때문에 이곳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 뒤 오금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위가 단순한 근육이 아닌 혈액과 신경이 지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뒤에는 슬화동맥과 정맥 같은 큰 혈관이 지나며 이곳이 경직되면 다리 전체의 혈류가 나빠지고 무릎 관절에도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치료할 때 오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금을 자극하면 신경 긴장을 완화해 다리 저림 증상도 완화됩니다. 실제로 척추 질환으로 다리가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허리까지 편해졌다는 반응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 지압은 혈액순환뿐 아니라 신체 균형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은 장시간 앉아있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척추와 골반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무릎에도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오금 마사지는 이런 긴장을 완화해 하체 근육의 균형을 회복하고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이런 작은 습관을 통해 몸의 정렬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뒤를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혈관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강한 압력은 멍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나는 상태라면 마사지를 잠시 쉬고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한 후 부드럽게 시행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법입니다. 하루 3번 3분씩 꾸준히 오금을 자극하면 무릎과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절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와 함께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릎 뒤 오금처럼 작은 부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경험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오금 지압법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낯설고 귀찮을 수 있지만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면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이 3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무릎 통증뿐 아니라 허리와 골반까지 통증이 완화됩니다. 3가지 포인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위만 관리해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3 부위를 모두 관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3가지 포인트를 활용한 마사지법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잠들기 전 하루 중 편안한 시간에 습관처럼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이 마사지법을 꾸준히 하면 관절이 쉬는 시간을 주어 자연스럽게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무릎과 허리를 지키려면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줄이고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3-4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무릎 건강을 훨씬 더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발 건강을 위해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은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 통증을 예방합니다.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으면 발바닥과 무릎에 부담이 쌓이니 평소에 신발을 잘 선택하는 것도 무릎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법은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몸을 느끼는 것이 목표입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통증 없는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매일 10분씩 이 방법을 실천해 10년 이상 앓던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포인트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몸이 편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면 꾸준히 이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건강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운동량이 늘어나며 근육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관절이 더 건강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했던 분들도 마사지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다시 활동성을 회복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풀어 골반과 무릎의 각도를 바로잡고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무릎 뒤 오금을 눌러 전신의 긴장을 풀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사례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발목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은 오히려 무릎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걷기나 수영처럼 무릎에 충격을 주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와 병행하면 근육과 관절이 안정되고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면 관절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체중의 약 3-4배에 해당하는 힘을 받습니다. 체중이 1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최대 4kg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체중이 늘수록 연골 손상이 빨라지고 통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체중을 줄이면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살을 빼기보다는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꾸준한 활동으로 체중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은 충격을 흡수해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고 발의 피로를 줄입니다. 집에서 맨발로 오래 서 있는 습관도 무릎 건강에 좋지 않으니 발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도 편안한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이 편안해야 무릎도 쉬고 무릎이 편해야 허리도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몸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마사지한 뒤 간단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을 잡고 서서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 허벅지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발가락을 잡아당겨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하체가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무릎 뒤 오금을 마사지한 뒤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와 무릎이 모두 이완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운동과 연결해 활용하면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9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푹 꺼지는 소파에 오래 앉으면 골반이 기울어지고 무릎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관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은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며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의자에 앉아 발목 돌리기나 무릎 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 근육을 자극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10분씩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편해지고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통증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 없는 삶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작은 노력과 꾸준한 습관으로 몸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매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되찾게 되고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20분이 몇 년 뒤 건강한 몸과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의 몸은 오늘의 습관이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삶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계속 좋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